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측근이 아닌데 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임명을 하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동규 씨의 인생 역전 10년의 과정이 한 언론에 의해서 조명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목인데 수상한 이력. 한양대 성악과 출신, 교회 성가대 활동 및 분양 영업 사원 근무, 2008년 성남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시절 이재명 변호사와 2년. 당시 서울의 한 설계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했다라는 증언도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10년의 커리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자, 과연 이재명 지사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을 매체는 보도하고 있고요. 2010년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자격 요건 미달에도 임명권자 추천으로 임명이 됐다. 본부장 되자 직원 25%가 물갈이되기도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재명 지사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아나무인격 행동을 했다. 그 누구도 제재할 엄두조차 못 냈다. 사장 주재 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오후 3, 4시 출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이야기도 전원도 이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매체는 이재명 지사와 형동생을 했다라는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와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 일을 한 A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유동규 씨가 2010년 1월경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법률 자문 역할로 데려와 저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성남시장 될 분이니 잘 좀 도와달라 하더라 라고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이재명의 지지를 호소했고 굉장히 친해 보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형 동생.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가 측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다. 수많은 산하 직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습니까? 뭐 그 입장 표명이 궁색하죠. 궁색할 수밖에 없고요. 입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저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년간의 행적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지 선언을 한 이후에 고공승진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고공승진을 한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무대행 권한 내용을 사실 이제 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임명이 돼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대로 경기도에서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행보마다 그때그때 좋은 자리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예상컨대 10명 안으로 꼽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자리를 받았던 사람들은. 과연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측근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여러 보도들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린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의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씨인데 실제로 뇌물을 받은 8억가량의 뇌물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1조가 넘는 사업에서 유동규 씨만 바라보고 과연 뇌물을 전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더 큰 힘이 배후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몇 억의 돈들을 사실 유동규 씨한테 아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다분히 다른 사람들도 역시 야당뿐만이 아니라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측근의 기준 굉장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비서실에 있어야지만이 측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 가는 길마다 꽃길을 걸어왔던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궤변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측근 아닌가라고 이재명 지사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코미디 최순실 씨는 비서실에 있었나
비선과 박근혜 탄핵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 하나가 이 지사다. 1번 플레이어님도 셀프 봉고 파직에 위리한치 하시라. 오징어 게임 설계자의 빗댄 말로 이 지사가 이준석 대표 등을 향해서 봉고 파직 위리한치 시키겠다라는 말을 되돌려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합니다. 본인 아버지가 제주도 땅 산 것도 몰랐던 사람이 부하 직원 비리 몰랐다고 성화. 어이가 없다. 부자 관계보다 끊어진 상사 부하 관계가 훨씬 더 끈끈 구차하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은 되받아칩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야, 이게 참 이 측근과 부하 직원 사이에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데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김재섭 비대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치인 이재명이 성공할 때마다 유동규 씨가 요직에 배치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산하에 있는 수많은 기관장들이 많겠지만 변호사였을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갈 때 이재명의 성장 과정, 이 지사의 성장 과정에서 매번 요직에 들어간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게 김재섭 최고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야당은 이제 그럴 수 있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뭐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 이제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수십 개가 될 텐데요. 그중에 그 사장들이 기관장들이 이제 뇌물 받아먹고 또 부적절한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도지사가 전부 다 사퇴를 해야 되냐? 그건 또 틀린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돈입니다. 유동규 씨가 받은 뇌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등등 중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실제 돈이 건네졌다거나 이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를 유동규 씨가 구속됐으니까 책임지고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 그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모가 구속이 돼도 별개의 일로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도 이제 그렇게 해왔고 물론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해왔지만 정치 공방으로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법정에서 이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후보를 사퇴하라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정치적 공세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도 조직 관리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 받은 것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산하기관장 보낸 것도 명확한데 그거 가지고서 후보를 직접 사퇴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다. 그런 입장을 민주당도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